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일당을 상대하는 이재명 대표 측의 사람들 3인방입니다. 정진상 당시 성남시청 정책실장, 김용 당시 성남시 의원, 이들은 그 뒤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으로 정진상이 발탁되고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김용이 발탁됩니다. 잘 나갔습니다, 한때는. 자, 정진상, 김용, 그리고 또 한 명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 세 명입니다. 이 세 명이 대장동 사업 요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들과 이재명과의 관계가 입증이 되면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의 대장동 의혹으로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 JTBC가 상당히 중요한 특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동규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민주당 쪽 사람들은 이 신빙성이 없다, 들은 글을 이야기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직접 행동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 유동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맡으면서 민간사업자와 성남시 간의 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동규의 발언인데 직접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한테 보고를 했다. 그리고 이재명 당시 시장의 발언을 보면 대장동 일당이 자신의 선거를 도와줬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대가를 준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게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 방금 전 JTBC가 유동규가 직접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사실 어제도 SBS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위례 신도시와 관련해서 이명기업과 관련한 보고를 했다는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들이 쌓이면서 지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위례 이 의혹에서 상당히 빠져나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가 끝난 27일, 30일 서울중앙지검이 소환조사 통보를 했는데 간다 안 간다 아직도 말을 못하고 있는지 이해가 갈 만합니다. 그렇지만 사건을 고르는 것도 아니고 안 가기는 힘들 겁니다. 점점 더 이재명이 수렁에 빠지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 JTBC가 엄청난 특종을 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전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직접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시장선거 관련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동규가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때는 2014년 7월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지 약 한 달쯤 지난 때입니다. 정진상 전 실장도 함께 있는 가운데 시장실에서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사가 왜 자꾸 땅을 수용해서 개발하는 방식에 반대하느냐고 물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가 선거도 도왔는데 그렇게 되면 힘들어할 것 같아, 이렇게 보고했다는 겁니다. 선거도 도운 만큼 남욱 변호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JTBC는 해석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또 사업자들이 한번 싸워보자고 나오면 곤란할 것 같다는 보고도 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업자들이 한번 싸워보자고 나오면 곤란할 것 같다. 이 사업자라는 것은 대장동으로 특혜를 받았던 이 대장동 일당들인데 이재명의 선거를 도와주고, 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안 도와주면 깽판 치겠다, 다 물어버리겠다 하게 되면 곤란할 것 같다, 이런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업자들이 선거를 지원한 것을 알고 있었던 단서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유동규가 구속되자 직원 일부의 오염이고 개인적으로 배신감이 든다, 관련 의혹을 전문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일부의 오염이 아니라 유동규는 이재명의 이너서클에 있었던 사람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논란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제도 SBS가
이 위례 신도시 이면 계약에 이재명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단독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놀랍습니다. 자, 이면 계약 내용을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유동규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건데,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가 끝난 뒤 조사에 출석하면 개발업자들이 부당이익을 취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대장동 사업의 판박이 축소판으로 불리는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의 핵심,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성남시 내부 정보를 빼내 사업자로 선정된 뒤 수백억 원대의 시행이익을 챙겼다는 그런 것입니다. 2013년 당시 남욱 변호사 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매입 대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호방건설에 자금 지급을 보정받고 대신 시공권을 넘기기로 임용계약을 맺었는데, 유동규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 이 과정을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SBS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자,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에서 유동규는 사업자 선정을 닷새 앞둔 2013년 11월 28일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호방건설과 시행사업자들이 쌉바싸움, 지분싸움을 하고 있는데 곧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고, 이재명 시장이 민간 사업자들 문제를 잘 해결해서 빨리 사업을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유동규는 또 호방건설이 자금 조달을 도와주면 시공사로 내정하기로 한 사실도 이재명 대표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맞다면 이재명 당시 시장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범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맞다면 말입니다. 자, 검찰은 이런 진술을 바탕으로 사업자 컨소시엄 구성 요건에 건설사가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도 호방건설이 시공사로 내정된 것은 민간사업자와 성남시 간의 공모가 없다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고, 호방건설은 지난해 8월 관련 압수수색 이후 시공자 선정 과정에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유동규가 위례나 대장동이나 직접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이런 보고를 했고 이재명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재명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